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학년도 한성과학고 입시 요강에 따른 합격 전략 및 자기소개서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는 서울에 있는 두 개의 과학고입니다. 거의 두 개 학교는 양식이 비슷한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도 있고 학교별 특징도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성과학고를 입시 요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보시면 한성과학고를 이렇게 글씨를 쓰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성과학고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한성과학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입학 안내에서 입학 전형 요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형 요강들이 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으니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키워서 이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성과학고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입니다. 지금 정원 내로 140명, 정원 외로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는 다시 나누어서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으로 하는데요. 일반 전형은 112명,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은 28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고입 특례 대상자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아래에 있는 정원의 전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원의 전형의 실제 경쟁률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원 내 전형이라 하더라도 정원 내 학생과 비슷한 성적이 나올 때만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 내 전형이라고 해서 많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원 자격이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네이버에 가셔서 그 한성과학고 경쟁률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경쟁 나오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학년도 한성과학고 입시 요강에 따른 합격 전략 및 자기소개 양식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 기사가 뜨네요. 여기 표가 보이니까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대가 됐고요. 자, 보시죠.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까지의 경쟁률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작년도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작년도 2021학년도에는 112명 모집에 503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4.49대 1이 됐습니다. 재작년이죠. 2020학년도에는 562명이 지원해서 5.02대 1이었고요. 자, 2019학년도죠. 3년 전에는 570명이 지원해 5.09대 1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경쟁률 추이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는 실제 중3 학생들도 증가를 했고 과학고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 높아지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통합 전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 사회통합 전형은 2019학년부터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나눠지는데 28명 모집에 2019학년도에는 25명이 지원했습니다. 미달이란 얘기죠. 0.89대 1이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28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해 1.61대 1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회통합 전형에서 한성과학고가 2019학년이 미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이렇게 숫자가 확 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때는 그러면 한성과학고가 아니라 세종과학고에서는 좀 경쟁률이 좀 더 낮아졌겠죠.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28명 모집에 33명, 5명이 더 지원했네요. 그래서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경쟁률은 작년도하고는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지만 경쟁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경쟁률이 변할지 지켜보면서 지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요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형 요강의 아까 명수였고요. 두 번째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은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으로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이 지방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사만 가고 전학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방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학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집은 지방인데 실제 뭐 집은 의정부나 뭐 다른 경기도권인데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여전히 다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과학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중에 하나를 택하면 하면서 수학과학 분야의 높은 열정과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다음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이 하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가 또는 나 어떤 요 내용 중에 하나를 해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및 이에 상하는 자격을 갖춘 자. 주소에 대한 얘기 없어요. 지금 내가 의정부에 살든 다른 지역에 살든 간에 상관없이 서울 소재의 중학교를 졸업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원 자격이 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볼까요? 자, 입학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아니라 전 가족이 서울로 다 이사를 온 거예요. 다 이사를 왔는데 언제냐면 접수일. 뭐 이거는 당연히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거냐면 졸업자, 서울시 및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동등 가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러니까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네요. 이사를 했는데 전학이 안 되고 그냥 재학만 된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또 있네요. 타 시도 소재의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여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다 이사를 오고 중학교는 뭐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안 됩니다. 반대로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집이 경기도로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원 자격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잘 파악을 해서 원서를 넣는 것도 낫겠죠. 근데 경기도는 사실 인구 대비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서울에 있는 과학고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일정하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절차입니다. 전형 절차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 동일한데요. 1단계는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을 합니다. 이 출석 면담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학교로 직접 가서 그 학교, 여기 한성과학고니까 학생이 한성과학고에 직접 가서 면담을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실제 서류나 이런 거죠. 내신이라든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 면담 때 질문하는 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하게 되냐면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출석 면담 때는 자기소개에 썼던 내용이나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직접 가서 선생님하고 다대일이죠. 선생님 두 분에 면접자 한 명이 질문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되겠죠. 이거 뭐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 질문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냐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중학교, 뭐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겠죠. 중학교 심하다는 내용까지도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알고 있는지. 근데 사실 올림피아드라든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중학교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질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구과학 부분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구과학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소집 면접 전에 이 출석 면접 때는 꼭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면담에서 통과를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석 면담이 9월 13일부터 있어요. 그런데 9월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언제 내가 출석 면담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쓰면서 실제 출석 면담을 할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면접 연습도 해야 되겠죠. 사실상 얘기를 정확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은 사실상 저희가 지도를 해보면은 이 말을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남학생들은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1.5배수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한성과학고 경쟁률은 거의 5대1에 육박해요. 거의 5대1 육박하는데 1.5배수만 1단계에 통과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2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2단계가 되는데 2단계는 소집 면접이에요. 소집 면접은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에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방식은 개방형 그리고 실제적으로 딱 열린 문항이라고 해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화성에 가서 내가 감자를 키울 건데 그 감자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건지 방법을 제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소집 면접에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실제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는 것이 소집 면접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하고 과학고 입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양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떤 게 배제가 되었고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 자기소개 양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고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정원 내 일반 전형에 지원할 때 체크를 좀 해보는 거죠. 어떻게 체크되는지를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일반 전형에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이면 사회통합 전형에 뭐 체크를 하는 거죠. 기획인등 전형이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학교, 중학교 검정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면서 하나씩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기소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이라고 이렇게 앞에 써져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수학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 잘 못했었는데 기말고사 때 정말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자,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림피아드 성적, 케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을 쓰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나중에 제출할 때도 입상 시적, 이 학교에서 받은 수상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도 언급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올림피아드에 대한 내용이거나 간접적으로 예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실까요? 교내, 학교 내에서 상을 받은 것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오류죠. 그리고 영재학급이라든지 학교면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영재학급에서 간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것도 되는가 보시면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그리고 교육이죠, 교육. 수료 여부도 기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재학급에 관련된 내용도 자기소개서에는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영재학교를 다녔나요? 뭐 이렇게 또 나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영재교육도 많이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꼭 입시를 위해서 영재학교를 다녔다. 영재학급을 다녔다. 영재교육을 다녔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죠. 상은 아니고요.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듯이 수학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수학이나 교과 관련된 인증시험, 뭐 다른 것들도 모두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은 최저 등급 기준으로 한 단계 이상의 강등한다. 결과적으로 탈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상 우리 올림피아드 K모의 상을 받으려면은 진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주말도 다 반납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지금 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그걸 기록을 못하게 한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냐? 간접적으로라도 올림피아드 아니면 전국에서 행사하는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간접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접적인 것도 안 되는 분들 정말 억울해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공부한 거는 당연히 실력으로 면접 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상당히 생각보다 이 배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부모 또는 친인척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 경제적 지위. 검사장님인 아버님을 따라 검사가 되기로 했다. 어느 학교 물리학 교수님은 아버님을 따라 물리학도가 되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아버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미화원을 해요. 소방관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경우죠. 부모님의 친인척을 포함해서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안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갔거나 골프를 쳤거나 하는 고비용 취미활동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프로젝트 같은 거 하죠. 대학 같은 데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빼고는 뭘 쓰나요? 본인 스스로 동기를 세워서 연구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학교에 보면 학생 탐구 발표대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 탐구 발표 많이 하는데 그때 본인 스스로 연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토론대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 나오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도 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어떤 양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1번입니다. 요 자소서고요. 1번. 자,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과학 분야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과학계라고 딱 언급을 했어요. 과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탐구활동이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자기학습 경험. 자, 과학 분야에 탐구한 거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 탐구활동은 어떻게 적을까요? 탐구활동도 볼까요? 탐구활동은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 탐구보고서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탐구보고서랑 똑같이 적으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탐구 내용을 과학고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적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탐구 내용은 간략하게 대신에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주제나 동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 있게 적는 것이 필요하겠죠. 1100자네요. 1100자면은 주제 한 개 갖고 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한 두 개, 작게는 많으면 세 개까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 활동을 가지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으셔야 되고요. 자, 2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죠. 두 번째 장이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장이요. 두 번째 장은 지원자가 중학교 기간 중에 여기서는 수학이네요. 수학 분야라고 되어 있죠. 수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탐구 활동,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아까 과학과 마찬가지로 수학도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근데 수학은 실험 같은 거가 없잖아요. 물론 실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주제로 탐구한 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탐구했다거나 다른 정리들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파푸스 정리나 티어트 정리 같은 거를 한다거나 삼각형의 내심이나 외심 같은 거를 연구해서 체바의 정리를 연구해 봤다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좀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이 3번 문제는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 중에 배려, 나눔, 배려죠.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등 그렇다고 이 네 가지가 이 다섯 가지요. 다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중에 한두 가지 사례를 들고 하는 거예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어디서 이렇게 꾸며오는 거죠. 이렇게 자소서를 좀 이렇게 해주는 데서 꾸며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모든 반에는 왕따가 있고 그 왕따를 자기가 이제 벗어나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냥 가서 친한 척을 하면 배려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해. 친구들에게 야, 저 친구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좀 그 친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 같은 게 좀 보였겠죠. 물론 그 친구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 설득했어요. 갈등 관리도 했죠. 그 다음에 왕따가 된 친구를 우리 모임에 끌어들여서 같이 잘 놀았어요. 협력과 나눔이 다 되죠. 이런 경우로 자기소개서를 써와요. 거짓말이죠. 실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위 여부에 걸리는 내용이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 건.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한두 가지 사례를 드는 거예요.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건데요.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이에요. 이상하네요. 원래 이게 사실상 다른 학교에서는 1번 아니었을까요? 여긴 4번이네요. 한성과학고는 탐구활동을 앞에 내면서 실제 탐구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꿈과 연계해서 잘 작성을 해주는 거죠. 저는 생명공학자인데 노화를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로봇공학자인데 인공지능에 관련된 뭘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과학고에는 이 내용 외에도 독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한성과학고에는 이 내용 없이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교사 추천서가 어떤 양식으로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입시 5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의 배제사항 및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소집 면접이나 출석 면접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출석 면담 때는 입학 담당관, 지원자의 면담을 통해서 서류의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정보를 확인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중학교 교과 심화 내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야, 화강암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야? 이렇게 새벽에 굉장히 밝은 별이 떴는데 그 별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집 면접 참여자가 선정이 되면 소집 면접 때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내신 성적은 실제적으로 내신 성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학과 과학만 반영합니다. 자, 1단계 때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2단계 때는 3학년 2학기 성적도 반영이 됩니다. 제일 질문 많이 나오는 거죠. 수학과 과학 외에 다른 성적도 봅니까? 자기소개서 말고 생활기록부 내용도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기록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제 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머지 다른 성적들도 실제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이 B나 C 이런 걸 많이 받으면 실질적으로 면접관 입장에서 수학과학은 A라 하더라도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학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잘 챙겨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학기 때는 수학과학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니까 2학기 때도 수학과학 점수는 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전형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전형 일정은 8월 25일 날 접수를 시작합니다. 8월 25일 날 접수를 시작하고요. 실제 출석 면담은 9월 13일인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9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의 한 달,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보기 때문에 언제 면담을 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9월 13일 날 면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을 미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면접에 가셔야 됩니다. 평일이잖아요. 학교에다가 이제 공절이죠. 면접 간다라고 하고 실제 면접을 갔다 올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1.5배수가 되면 11월 12일 날 이때 이제 1.5배수죠. 1.5배수의 학생들에게 이제 합격자 이제 소집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소집 면접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26일 날 소집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집 면접까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자기소개 쓰면서 출석 면담 준비를 하고 출석 면담 준비가 끝나면 바로 소집 면접 준비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집 면접은 나중에 따로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합격자 향후 일정, 제출 서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생활기록부 2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생활기록부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생활기록부 2에서는 세부를 내는데 제외되는 거, 수상기록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상을 받은 것이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내의 원점수, 그러니까 성취도만 되는 거죠. A, B, C만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 기록도 제외됩니다. 영재 기록. 그리고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제외됩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1학기 건 그대로 남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원본 대조표를 찍어서 학교에다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지문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학년도 한성과학고 입시 요강에 따른 합격 전략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